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리고 상당히 긴 시간 재판이 이어져온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법원 판단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 불법 승계 의혹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이 3년 넘는 재판 끝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합병이 아니었고 그 절차에도 위법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먼저 판결의 주요 내용 정상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 매출액은 제일모직의 5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일모직 주식 한 주 가치를 삼성물산 3주로 계산했습니다. 제일모직 최대 주주였던 이재용 회장은 통합된 삼성물산의 대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한 건데 검찰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이라며 이 회장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입니다. 임하신의 심경 어떠십니까? 법원이 3년 5개월 재판 끝에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합병이라거나 전체적으로 부당한 합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검찰은 거버넌스, 즉 지배구조라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딴 그룹 미래전략실 프로젝트 G 문건을 유력 증거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그룹 차원에서 지배력 강화나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건 당연하다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비율 산정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다른 주주 피해가 없었고 회계 처리에도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듣던 이 회장은 무죄가 선고되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존 3.5개월 만에 법원 판단 나왔습니다. 회계 처리 가깝게 직접 참여해 와서는 한 말씀 해주시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였습니다. 삼성식 반칙에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유죄를 자신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다음 사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입니다. 사법농단 범행의 실행자로 지목돼 5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1심 법원이 일부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당시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무죄를 받았는데 그 손발로 불려온 실무자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김지인 기자 보도 본 뒤에 이 사안 역시 김상훈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난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에서 가장 먼저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른바 키맨으로 지목돼 기소도 가장 먼저 이뤄졌는데 1심 판단은 사법농단 재판 중 가장 늦게 나왔습니다. 법원은 5년 3개월, 기소 1909일 만에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박근혜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의 편의를 봐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소송 서류 대필, 메르스 사태의 정부 책임 회피 방안 검토, 또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에게 법률 자문해준 혐의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청와대와 국회의원을 위해 쓰면서 사법부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했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해쳤다고 질타했습니다. 법원 구성원들한테 할 말씀 없으세요?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려고 동향을 수집하고 일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핵심인 재판 개입 혐의는 모두 무죄였습니다. 강제동원 재판을 일본 기업 입장에서 검토하는 등 각종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실제 재판에 개입한 건 아니란 겁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다른 굵직한 혐의도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판사 소모임 와해 시도에 대해 양승태 전 원장은 공모하지 않았고 임종헌 전 차장의 직권남용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지만 이번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농단 실체는 사라졌고 직권남용도 대부분 무죄로 판단된다며 그나마 임종헌 전 차장의 단독 범행이었고 이미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집행유예로 선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최 씨는 아직 형기의 절반 정도를 남긴 상황인데요. 나이가 많은 데다 모범수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349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가 인정됐고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된 뒤로 최 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년 형기 가운데 절반이 조금 지났는데 정부가 최 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최종 허가권자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 씨가 고령인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또 수감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시설의 수용 인원 증가에 따라 교정, 교화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가석방 기준을 꾸준히 완화했습니다. 최은순 씨의 경우는 형기의 절반을 간 넘겨서 복역률 50% 이상이라는 가석방 최소 기준은 맞췄습니다. 최저한의 기준을 조금 충족을 하더라도 재량권의 적절한 행사로서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객관적인 기준들을 충족해야 한다. 3.1절 특별 가석방이 확정되면 최은순 씨는 오는 29일 출소합니다. 설 연휴 특별 사면 명단에는 정치 댓글 지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김 전 국방장관의 특별 사면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12.12 군사 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숨진 고 정선엽 병장. 그저 사고로 은폐돼 왔던 정 병장의 죽음은 43년 만인 재작년이 돼서야 비로소 바로 잡혔는데요. 오늘 법원이 국가가 정 병장의 사망을 왜곡하고 진실을 숨겨왔다면서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선엽 병장은 국방부 벙커를 지키던 초병이었습니다. 정 병장은 반란군의 항복 요구를 거부해 실탄 4발을 맞고 숨졌습니다. 신군부는 총기 사고였다며 진실을 감췄습니다. 국방부는 43년이 흐른 재작년에서야 정 병장의 죽음을 전사로 바로잡았습니다. 정 병장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4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하나까지 그냥 머리끝까지 그냥 쳐가지고 하루 돌아가지고 눈만 감으면 밤낮 아들만 부르고. 정 병장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약 2년 만인 오늘 법원은 국가가 유족들에게 총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군 5인에 의한 총기 사망 사고라고 순직으로 처리했다며 국가가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허위 사실을 고지해 유족들은 충분히 당시에 애도하지 못했을 걸로 보인다며 국가에 위법한 행위로 정 병장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 등이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사건으로는 그 인정된 금액이 그렇게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법부가 이 군사 반란에 대해서 엄벌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국방부는 또 재판 내내 순직으로 처리된 뒤 순직연금을 받아왔으니 별도의 위자료를 줄 수 없다. 설사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이 생겼더라도 그 시점은 전사자로 확정된 2022년부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44년 이렇게 흘러가는데 정부로부터 국방부로서부터 전혀 애도라든가 위로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었죠. 유족들은 소송 과정에서 정부의 이런 태도 역시 상처가 됐다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아내를 감금하고 성인 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군인 김모 씨가 어제 구속되면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앞서 군 수사당국의 조사가 부실해 이 같은 비극을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MBC 취재 결과 당시 군은
피해자의 진술서 내용만 믿고 남편을 형사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군인이었던 남편 김모 씨는 소속 육군 부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SNS 계정에 성인물 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적발됐던 겁니다. 당시 영상물에 등장한 건 아내 임모 씨였습니다. 조사 기록은 수백 쪽에 달했지만 정작 아내에 대해선 서면 진술만 받았습니다. MBC가 입수한 아내의 진술서입니다.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은 남편이 찍어줬다고 하면서도 불법 영상이 올라간 SNS 계정은 내가 만들었고 영상 유포도 남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동의를 한 것이니 남편을 선처해달라는 겁니다.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진술서였던 만큼 진위가 의심됐지만 군 수사당국은 실제 임 씨를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진술서 작성을 요청한 게 아닌지 사실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진술서가 들어오자마자 이건 본인이 원해서 한 거구나라고 하면서 바로 그냥 사건을 종결해 버렸어요. 군은 김 씨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징계만 한 뒤 강제 전역만 시켰습니다. 결국 3년 전 군 당국 기록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인천 연수경찰서는 불법 영상 유포에 협박, 감금 혐의까지 적용했고 김 씨는 구속됐습니다. 유족들은 군 경찰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한 것밖에 없어요. 좀 더 보살펴줬어야 되는데. 육군 본부는 당시 군부대의 부실 조사는 없었는지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해 오는 20일까지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